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 마지막에 최종 후보가 되면 무조건 온몸을 바쳐 노력할 거예요. 1위, 2위를 달리는 후보들께 단 하나를 부탁하고 싶어요. 대통령은 전당대회에서 첨가시키지 맙시다. 그게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 대통령 끌어들여서 누가 대통령 가깝냐고 하는 전당대회는 모두의 전당대회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저는 정책적 차이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정치 전문가들은 주로 구조를 따져요. 어떻게 판을 짜냐에 따라서 누가 유리하다는 얘기만 계속 합니다. 하루 종일.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은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 적이 없어요. 구조가 아니라 주체, 당원들이 서사를 만들어 오면서 대보를 내세웠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면 민주 진보 진영의 국민들, 당원들과 서사를 함께 할 것인가,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지. 판을 이렇게 만들면 나에게 유리하고 저렇게 만들면 저렇게 하니까 이런 공학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큰 정치 지도인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왜 매번 우파 기득 정당에게 정권을 내줬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힘 계열의 정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자생적으로 길러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순간에 외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 데려다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진영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진영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 내부의 다양성을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는 외부에서 20개 데려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민주 진보 진영의 계열의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처음에 시도한 게 후단협이에요. 만약에 그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아니라 정몽준 후보를 데려다가 이시했다 쳐봐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하지 못했어요.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내부에서 성장한 후보가 약하니까 외부에서 데려다 하자? 그게 지금 국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까지 내부에서 성장시킨 사람을 대통령 후로 만들어서 정권 재창출을 했고 4명이 대통령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대한민국 현재 민주주의의 가장 큰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에서 지금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다른 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 마지막에 최종 후보가 되면 무조건 온몸을 바쳐 노력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경쟁하는 걸 원해야 되겠죠. 그렇지. 그게 우리가 모두를 위한 거 아닐까? 네. 모두를 위한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그걸 이제 철학에서는 구조냐 주체냐 이런 사유를 하거든요. 정치 공학적인 정치 전문가들은 주로 구조를 따져요. 판을 만드는 거거든요. 참모들이나 정치 전문가들하고 만나다 보면 이 구조를 어떻게 판을 짜냐에 따라서 누가 유리하다는 얘기만 계속 합니다. 하루 종일.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은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 적이 없어요. 구조가 아니라 주체, 당원들이 서사를 만들어 오면서 대보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김대중의 후광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노무현의 지지로 문재인이 된 게 아니에요. 문재인의 지지로 이재명이 된 게 아니에요. 모든 경우에 따라 당원들이, 국민들이 이분이 지금 우리의 후보입니다 라고 해서 대통령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저는 다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민주진보 계열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민주진보 진영의 국민들 또는 시민들, 더 나아가서 당원들과 서사를 함께 할 것인가,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지. 판을 이렇게 만들면 나에게 유리하고 저렇게 만들면 저렇게 하니까 저들을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공학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큰 정치 지도인이 될 수 없다. 이게 방송하니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요? 좀 Q&A 우리가 받아온 게 있어. 다음에는 한 2시간 합시다. 제가 잡을게요. 검찰개혁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너무 걱정이 된다. 대통령께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고 대한민국 그 분야에 가장 명민하신 분인데 그걸 모르실 리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생각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냐면 검찰개혁은 검경 수사권 분리는 특정한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 정치 세력을 위한 것도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법적 통제하에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실험하고 있었단 말이죠. 거꾸로 사법적 또는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법개혁의 실질적인 내용이 시작되고 있다. 시작이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놀 일도 아니고 너무 긴장할 일도 아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님의 관련된 발언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의 가장 큰 후속 효과는 즉 누가 당대표냐가 되냐에 따라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지 이미 결정됐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것을 대통령이 확인해 준 정도다. 과연 민주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정부, 즉 국민주권정부잖아요. 이재명 정부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네이밍은 국민주권정부잖아요. 국민하고 주권이 함께 있는 정부. 그러면 국민주권정부에 맞는 정당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현 정부가 기획하는 것을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전달하는 역할이 있겠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국민들이, 시민들이, 당원들이 형성한 의견과 의지와 정책을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도 동등한 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쪽은 마치 정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만든 기획을 홍보하고 알리고 확장하는 데만 즉 스피커 역할만 하는 것이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은 국민주권정부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국민주권정부의 정당은 양방향 소통을 책임지는 곳이 돼야 된다. 저는 모두의 전당대회가 되려면 지금이라도
정책적 차이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독일의 녹색당 같은 경우 큰 틀의 계파가 있거든요. 환경 문제를 급진적으로 요구하는 그렇죠. 계열, 아니면 경제적 성장과 타협하는 네. 두 개의 날개가 있어요. 그러면 초록색과 매번 싸운단 연두색과. 말이죠. 이 전당대회 때 매번 싸우고 또 그 다음에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대통령 끌어들여서 누가 대통령 가깝냐고 하는 전당대회는 모두의 전당대회가 될 수가 없어요. 모두의 전당대회가 되려면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 방향은 이러이러한데 당신은 뭡니까?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야 되잖아요. 차이를 드러내서 우리가 선택하면 하는 것이 모두의 전당대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의 방향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봐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죠. 물론 노력해야 되는데 그때 다시 시작될 것 같다. 모두가 하나 되는 정당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새로운 형태의 3차전을 할 것 같은 게 우려 사항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1, 2위를 달리는 후보들께 단 하나를 부탁하고 싶어요. 대통령은 전당대회에서 참가시키지 맙시다. 그러니까. 단 하나만 요구하고 싶어요. 그게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제발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자. 자, 오늘 여기서 한 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렸네. 괜찮았어요? 자, 박구영 교수, 최강욱 전 의원이었습니다. 홍사훈!